흰쌀밥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밥에 조금만 넣으면 오히려 혈당을 낮춰주고 몸속의 숨은 염증을 제거하며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놀라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밥이 보약이 되는 기술입니다. 지금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흰쌀밥의 GI 지수, 즉 혈당 지수는 69.9입니다. 0.1만 더 높았어도 하마터면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들어갈 뻔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먹어오던 잡곡 대신 오늘 소개드리는 재료를 밥에 넣어주게 되면 그 단점은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첫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좋은 연근입니다. 반찬으로도 좋지만 밥에 들어갔을 때 연근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좋은 견과류입니다. 한국산이 세계 최고인데도 가장 저평가된 밥, 발음 조심하세요. 잣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콩인데요. 많은 콩 중에서도 뼈에 좋고 기운이 펄펄 솟아나는 이 콩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리법과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연근을 밥에 넣으면 좋은 게 뮤신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이거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약처럼 파는 거 보시면 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먹겠습니다. 연근 보시면 약간 끈끈한 느낌이 들죠? 그게 뮤신입니다. 항염증 작용으로 유명하지만 위벽도 보호해주는데 소화도 잘 되게 한다니까요. 밥에 넣는 그 자체로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근은 잘 씻어서 껍질 벗기신 다음에 썰어서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 헹궈주시면 밥에 들어갈 준비는 끝입니다. 소금물에 담그는 건 혹시라도 떫은 맛이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썬 거 통째로 넣고 밥을 하면 막상 드실 때 잘라 드시기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등분 정도 해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잘라서 밥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연근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긴 하지만 혈당 지수가 33밖에 안 됩니다. 쌀밥의 절반 수준이죠. 식이섬유가 꽤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잡기에도 좋은데요. 쌀에 비타민C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근을 밥에 넣으면 부족분을 채우기도 쉬워집니다. 우엉이나 더덕 같은 뿌리 채소 중에서는 연근이 압도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사과랑 비교하면 무려 20배 이상 많습니다. 연근은 단단하고 무거운 게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고 살짝 만져보고 좋은 걸로 잘 골라주시고요. 밥에 넣으면 혈당 관리에 좋은 게 연근이라면요. 혈관 건강에 좋은 건 잣밥입니다. 이 어감과 다르게 효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잣은 지방을 분해하고 중성지방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처럼 물 건너온 견과류도 물론 좋지만요. 예나 지금이나 잣은 한국산을 최고로 쳐주는 거 아시죠? 크기도 작으니까 잘게 부술 필요 없이 그대로 밥에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잣이 반 숟가락 정도 들어가면 적당할 텐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몸에 나쁜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랑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특히 오메가3를 밥으로 드시는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맛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선 비린내를 참아가면서 오메가3 영양제니 크릴 오일이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잣을 넣고 밥을 해 드시면 비린내 없이도 질 좋은 오메가3를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잣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을 밥이랑 같이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랑 같이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요.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을 넣고 밥을 드셔도 물론 좋겠지만 잣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잣이 쌀보다 포만감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주면서 지방 분해까지 도와주는 잣을 밥에 넣어서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좋다는 것이죠.
잣은 고르는 방법보다 보관법이 중요한 거 잘 아실 거예요. 어차피 국산 잣은 세계 최고니까요. 근데 이걸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김치나 다른 반찬 냄새가 배어들어서 기껏 비싼 잣 샀다가 맛없게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밖에 꺼내놔도 기름 쩐내가 금방 나서 안 좋으니까요. 잣은 냉동실에 있거나 혹은 밥솥 안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잡곡밥 중에서 제일 흔하고 인기가 많은 게 콩밥이죠. 콩이라는 게 글자는 딱 한 글자인데 종류는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콩만 해도 서리태니 쥐눈이 콩이니 종류가 많은데요. 근데요,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호랑이 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콩 종류가 다양하지만 밥에 호랑이 콩을 넣고 드시면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3대 영양소랑 비타민, 무기질까지 다양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걸 완전식품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특히 호랑이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쌀밥만 먹었을 때 칼슘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나 그것 때문에 뼈나 잇몸이 약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호랑이 콩밥을 챙겨 드시면 기본적으로 칼슘을 섭취하면서 계란이나 멸치나 시금치 같은 다른 반찬으로 마저 채우기가 유리해지겠죠. 호랑이 콩이 혈압을 낮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호랑이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혈압이 높아진다는 건 일종의 교통정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 같은 불순물이 많아지면서 끈끈해지게 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호랑이 콩은 혈관 그 자체를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사포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포닌으로 유명한 홍삼 챙겨 드시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그런 제품은 식사하는 거랑 별개로 신경을 쓰고 더 챙겨 드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끼니라는 건 먹고 안 먹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밥에 살짝 호랑이 콩을 섞어 드시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연근이랑 잣이랑 호랑이 콩이랑 전부 다 넣고 밥하면 되겠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잡곡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 칼륨 섭취가 많아져서 콩팥에 부담을 준다거나 칼슘처럼 꼭 필요한 영양소를 식이섬유가 배출해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씹느라 치아나 턱에도 무리가 되고요. 밥 지을 때 잡곡은 2종류 넣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하니까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자주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인 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재료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